그래서 영어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영어 회화를 매끄럽게 잘할 수 있으려면 스피킹 훈련, 스피킹의 물리적 양을 늘리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소통할 때 그저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알아들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개발이 될 때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2차, 3차 분해해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배운 걸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내가 수업에서 뭘 들었어요? 근데 알았대.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선생님이 뭐라는지 다 알고 나 다 이해해. 근데 누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매끄럽게 설명하지 못하면 뭐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 뭐 재미난 거, 영화,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누군가한테 바로바로 또 다른 암기나 재구성이 아니라 들은 것들을 바로바로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었던 순서라든가 모든 내용, 모든 표현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암기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맥락만 기억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나에 맞는 표현으로 바꿔치기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를 완전히 싸그리 통으로 암기하는 그런 능력하고는 별개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화의 변환, 전환을 일으켜서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누가 얘기하거나 어떤 영화를 봤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곧바로 누가 물어볼 때 뭐라는 거야? 뭐 너 봤다면서 그 영화가 무슨 영화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매끄럽게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이 될 때 비로소 반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본 영화, 우리가 읽은 소설, 누군가로부터 들은 재미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 흡수한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나쁜 분들은 아닌데 살짝 진상기가 있고 그래서 대인관계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본의 아닌 힘듦을 끼치는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처음에는 말씀 못 드리고 상처받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좀 쌓이고 좀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때 얘기를 해주죠. 네가 나한테 선생님이 교수님한테 이런저런 어떤 개인적 고민이나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막 메일로 써보낸다거나 장문의 카톡으로 보낸다거나 이렇게 보내잖아? 그러면 가끔 가다가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선생님인 나도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너의 편지나 이 사연을 듣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저는 상담과 이런 대인관계 학문을 가르친 지가 벌써 한 20몇 년이니까 매번 누군가의 고민을 이해하려 들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충 얘기해도 이런 이야기겠구나 하고 뭔가 이해력이 많이 높은 사람인 편에 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 예?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거의 독일군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쓴 암호, 그 애니그마, 거의 애니그마도 해석할 수준의 암호 해독가 수준인데도,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인 나도 너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한 번으로는 힘들대. 그러니까 어떤 고민 사연이나 뭐 어떤 자기 있었던 일을 나한테 써서 보내면 이거 그 사람이 나한테 써보낸 고민 사연의 내용을 한 번만 읽어선 저도 솔직히 이게 무슨 내용이고 그래서 뭘 바라는 거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2번, 3번 이상 읽고
또 읽은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래서 이런 뜻이겠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2차 3차 첨사 약간 중간쯤 해석과 해독의 중간쯤 언어 해석과 암호 해독의 약간 중간 어디쯤으로 이걸 이렇게 좀 거쳐야 누군가의 말을 알아들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되게 잘한대. 직장 좋은 데 다녀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뭔가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들, 힘든 부분들 어떤 이런 게 생겨서 아까 앞전에 강의 초반에 오늘 제가 상처 취약자, 예? 멘탈 취약자 말씀드렸잖아요. 뭐 멘탈이 살짝 나간다거나 감정적으로 뭐 어떤 혼란스럽다든가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들면 뭐 횡설수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전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버전. 나는 나니까 내가 뭘 바라는지 알잖아요. 왜냐? 나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가 왜 이러는지 앞뒤의 맥락도 다 알고 의도도 다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버전으로 이야기해서는 상대가 금방 알아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이렇고 뭐 바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사전에 어떤 그 배경 설명 이런 것들과 함께 뭐 좋은 비유 예시도 들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서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버전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능력들이 이 기능들 이 뒤에 가면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몇몇의 특별한 뇌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부 분들은 이런 뇌의 기능이 약간 취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 전달력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상처 취약자, 멘탈 취약자 분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취약하고 멘탈이 취약하면 성격적이고 약간 의지적인 부분일 거라고만 다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의 원인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아, 이런 분들이 이래서 대인관계적에서 힘듦을 겪으시는구나 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분들한테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하면 막 강의 때 제자분들 그만 때려요 뼈 부러지겠어요. 그전 형 맨날 뭐라 그래 막 이러는데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해주려고 행복하게 좀 대인관계에서 사랑받고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그래 행복해지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순히 누군가한테 자신의 생각, 감정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버전 그런 쉬운 버전으로 전달하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기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반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표현을 전달했을 때 그걸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걸 좀 약간 무서울 수 있는 표현인데 그런 얘기 해주면 제가요? 막 이렇게 놀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의외로 그 공능제라고 하신 분들, 뭐 공감 능력 제로로 요즘 네티즌 분들이 줄여서 공능제라고 하던데 약간 공능제기가 있으시거나 관계적인 센스가 조금 떨어지는 분들 또는 오늘 이제 강의 주제에 나오는 상처 취약자, 멘탈 취약자 분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검사를 해보면 약간 이상의 망상 증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약간 이상의 망상 증세. 근데 제가 이렇게 망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럼 제가 무슨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말해서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제가 이 강의 듣다 보시면 항상 이렇게 뭐 상명학뿐만 아니라 연관, 심리학, 의학, 뭐 기타 철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관 분야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도 좀 하게 되시라고 제가 몇 명까지 이렇게 뭐 과학 상식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망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도 좀 이렇게 올바로 배워가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망상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이제 신경증적 망상을 뜻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환청.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소리가 아무도 어디서 말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뭐라고요? 예? 뭐라고 해서 누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려. 이렇게 환청. 그러니까 없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보여. 깨요. 그래서 환각. 이렇게 뭔가 실질적으로 감각적인 오류가 보이는 그런 신경증적 망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신경증적 망상이 아니라 합리적 부분의 망상을 뜻합니다. 합리적 부분에 대한 망상. 그래서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거나 나이를 잘못 알고 있다거나 뭐 기혼 미혼 여부, 나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런 여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사실의 정보 자체가 잘못 애초부터 입력돼서 첫 단추부터 틀어지니 뭐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 연애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20, 30대 젊은 남녀분들이신데 이런 젊은 남녀분들 대인관계 배워서 다 어디다 쓰려고 하세요? 다 연애에다 쓰시려고 할 텐데 미혼 남녀로서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판단이 잘 안 돼. 더 나아가서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그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연애 고수, 일명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템이 바로 그 선구안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 시리즈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애 고수들은 고백을 안 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가? 나도 연애 꽤 좀 해봤고 경험 좀 있는데 나 정도면 선수인가? 이런 거 궁금해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꽤나 연애 고수시고 선수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면 그런 반열에 오르신 이후에 거의 고백을 하신 적이 없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연애 고수는 고백을 안 하냐면 고백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 당신을 좋아하고 진지하게 교제해 볼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의향을 타진해서 그것의 허락이나 거절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어느 하나의 경로 같은 거잖아요. 즉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내는 접근의 방법 중에 하나가 고백인데 그걸 이미 안다면 소위 얘기하는 걸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구안, 야구에서 보통 뭐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으면 타자의 입장에서 엄청 유리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나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좋아하긴 하는데 약간 이런 감정이다, 요 정도 좋아한다, 이런 걸 뻔히 아는 사람이고 그 선구안이 되게 높으면 고백을 할 일이 있겠나요? 안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데 뭐하러 고백해. 딱 봤더니 안 좋아해. 확실해. 나 안 좋아하네.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친구 편한 정도, 그냥 동료 정도네. 이걸 아는데 뭐하러 고백을 하겠어요. 반대로 또 좋아해. 나 되게 좋아하네. 데이트만 안 했을 뿐이지 데이트 신청하면 바로 오케이 하겠네. 뭐 이미 거의 썸 타서 이제 거의 막 콩닥콩닥 서로 우리 그러고 있는 사이네. 이런 게 또 보이면 또 뭐하러 고백을 할까? 이미 좋아하는 거 아는데, 이미 좋아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애에서는 이렇게 지금 상대방의 마음이거나 또는 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펼쳐진 어떤 돌아가는 관계적 상황의 맥락,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실에 근접하게 정보를 파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줄여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선수들의 선구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들은 선구안이 좋으니까 고백을 안 한다. 그래서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이면 선수라고 자부해도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일반 분들은 본인이 뭐 수능 점수도 높고 좋은 대학 나왔고, 예? 무슨 뭐 토익 점수가 몇 점이고 자격증이 뭐 이렇게 있고 라이선스가 뭐 어쩌고 자기는 학위가 어떻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다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인관계에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어떤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과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모든 책과 모든 수업은 바탕에 뭐를 깔고 있냐면요, 당신한테 사실을 알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수험서를 샀어요. 근데 수험서를 쓴 사람이 안 알려주지롱 안 알려주지롱 이러면서 다 모르게 할 거지롱, 이렇게 해서 수험서 쓰는 미친놈, 알려주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꼼꼼하게 다 읽으면 그 책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수험서를 여러분이 한 권 샀으면 수험서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답이 이 책 안에 있다고요. 책을 사는데 그 책 안에 답이 없는 수험서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집을 산다, 뭐 기출을 사든 그냥 일반 문제집을 사든 문제를 풀면 어쨌든 뭐 사지선다든 오지선다든 이게 보기가 있잖아요. 그럼 답은 어디 있어요? 이 보기 안에 어디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어떤 시험이고 수능이고 무슨 공무원 시험이고 뭐 임용고시고 뭐고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그 안에 없지롱,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미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착각해. 수험서를 사면 수험서 안에 답이 있고 문제집을 사면 문제집 안에 답이 있어. 어렵긴 하지만 읽고 또 읽고 파헤쳐서 이게 뭐 어디 뭐가 답이지 이렇게 찾으면 그 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을 자기가 잘 맞추니까 잘 맞춰서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 갔을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도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대인관계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왜 이게 대인관계, 공부를 아무리 잘해서 답을 잘하는 머리가 있어도 왜 공능제일 수 있는지. 수험서와 문제집은 그 안에 답이 있는 채로, 어려워도 수능 그림 찾기 수준이라도 그 안에 답이 있고 답을 알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만든 거지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려나?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학교 때 공부했던 수험서나 문제지면 그 안에 이 사람이 너를 좋아하는 거 맞다. 증거는 저거다. 좋아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 때문이다. 아, 맞췄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그 사람과의 대화 안에 있긴 있지만 이게 대인관계로 너무 없다니까요. 없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으면 누구한테 호감이 있긴 있어. 근데 누구하고 얘기할 때 나 당신 좋아해요. 아시죠? 자, 이만큼 좋아해요. 이렇게 티내고 싶으세요? 들키고 싶으세요? 아닐걸요? 나의 정보는 감추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이거부터 알고 싶어 할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답을 알려줄 의도도 없고, 그러니까 때로는 둘이 주고받은 대화 또는 만났던 어떤 상황 안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정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일반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일반 대인관계의 대화 만남의 상황에는 정답을 알려주려는 의도가 없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감추려고 들거나 저 밑에 깔아놓거나 우회적으로 돌리거나, 그래서 아예 정답이 없고 힌트조차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래 다음에 보자. 그래 언제 밥 한 끼 해? 그 내용만 보면 진짜로 나랑 밥 한 끼 하자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가 요것만 갖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 출제가 되면 우리 따질 수 있겠죠. 아니, 언제, 보기에, 언제 나랑 밥 한 끼에,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문제, 지문이 이렇게 되고 문제, 위에 지문을 보아, 저 사람은 당신과 정말로 언제 만나서 밥을 함께 하자는 뜻인가? 아니면은 그냥 해본 매너적인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문제 내면 우리가 고소하겠지. 이거 문제 출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승질 내면서, 예? 출제위원을 고소를 하겠죠. 당신 때문에 나 수능 점수 떨어져서 좋은 대학 못 갔다. 근데 이거 현실에선 고소 못 해요. 아니, 알려줄 의도가 없다는데 네가 알아서 알아내라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결국 이 상황만이 아닌 다른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나라면 이걸 어떤 사람한테 전달할 때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2차, 3차 유기적 조합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 전달력,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한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부분의 능력도 떨어져서 사실 판단의 여지에서 오류를 많이 가진 채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로 그런 얘기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니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니네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어떤 남자 직원이 너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 직원은 너를 싫어하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런 이유 때문이고 너는 너 나름대로 그 안에서 복잡하게 굴러가는 정치적 상황 또는 동물의 왕국 같은 이 썸 타고 미워하고 뭐 이런 네가 생각한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 왜냐? 네가 생각한 그 안의 판단 중에 30% 이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네가 왜 대인관계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여기서 찾아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제가 앞전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당신이 미혼 여성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애도 잘하고 싶은데 누가 결혼한 유부남이고 누가 결혼 안 한 솔로인지 미혼 기혼 여부도 구분을 못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대인관계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바탕의 정보들이 사실이란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지 저런 거겠지 이런 거겠지 하고 2차 3차 4차 분석을 갖고 우리가 그 판단을 갖고 대인관계를 하는데 1차부터 그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과 무관한 너 혼자의 생각으로 엉뚱한 판단과 엉뚱한 처신과 엉뚱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이걸 바로 신경증적인 부분의 망상이 아닌 합리적인 부분에서의 망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상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 이분들이 가지는 상처의 30-40% 이상이 어떤 상처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요. 때린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맞았대.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이 사람은 상처 입었대. 그래서 뭔가 누가 나를 미워한다, 무슨 갈등 상황이 있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 뭐 이것 때문인 것 같다. 그걸 내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거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다. 너 혼자만. 막상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저번에 당신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입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당신의 부분에서 그걸 뭐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할까 아니면 뭐 사과를 요구할까 뭐 해명을 바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그 상처 취약자 대신 그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보면 반응이 어떠냐면 개황당해. 네? 그래서 제가요? 제가 그랬대요? 진짜요? 언제? 제가 그랬다고요? 진짜로요? 이러면서 그 사람은 진짜 개황당해. 개황당.
이런 분들이 상처 취약자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고요. 멘탈 취약해서 가끔가다 멘붕돼서 멘탈이 날아가 버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사건 사고가 생겨.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막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해. 너 혹시 교수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해. 너 혹시 일반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너 혹시 국정원에 다니니? 막 웃어서. 국정원이 아니 왜 국정원, 실제로 제자 중에 국정원 시험 봤던 제자가 있어요. 근데 떨어졌대. 그래서 응? 너 사실 합격했는데 너 사실은 합격해서 이미 007로 살고 있는데 너 교장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너도 그때 걔처럼 응? 너 혹시 국정원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자꾸 갑자기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럼 이유가 있죠.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막 007 영화 보러 진짜 스파이들 보면 막 장난 아니잖아. 막 갑자기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외국 갔다가 누가 자기 막 암살하려 들고 막 폭탄 설치하고 막 도청하고 막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냥 조용한 장면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별일 없습니다. 뭐 어디서 누가 저를 죽이러 오지도 않고요. 누가 막 저를 너무 사랑해서 교수님 너무 사랑해요.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막 지 앞에서 텐트 치고 있지도 않고요. 누가 저를 쫓아오지도 않고요. 누가 저를 엄청나게 미워할 일도 없어요. 뭐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에서 나오고 누가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스토킹하고 뒤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국정원 다니는 스파이, 공작원이 아니니까요.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 저는 민간인이니까. 민간인이 뭔 일 있겠어요. 그냥 맨날 그냥 강의하고 운동하고 쇠질이나 하고 그냥 밥 먹고 맨날 유튜브 사해 이러고 묻고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의 당연한 일상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국정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교수님도 나름대로 이렇게 못난 사람은 아닌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이어서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은 관계 갈등에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데 너는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도 아닌데 맨날 누가 너를 미워하고 누가 너를 무시했고 만만히 여기고 뭐 누가 너를 왕따를 놓고 누가 너를 좋아했다가 누가 또 채가고 뭐 너 어떻게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냐. 그래서 넌 맨날 나한테 교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마음이 이렇고 어쨌죠 최근에 이래서요. 너 맨날 그러잖아. 근데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네가 무슨 이년어 왕후냐. 사약을 내려라. 무슨 네가 이년어 왕후냐고. 근데 보면 맨날 보면 자기는 뭐 너무 잘했는데 헌식찬처럼 버림을 받았고 뭐 환승 이별을 당했고 뭐 이렇게 사연이 항상들 많아 보면. 응? 근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도 아니고 007 제임스 본드 무슨 스파이 공작원도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일이 있고 싶어도 없어요. 너무 심심해. 인생이 그냥 매일 똑같다고.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복붙이라고. 근데 꼭 상처 취약자들은 맨날 이렇게 어디 가서 사건을 가져와요. 뭐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해서 오늘은 또 기분이 어땠다. 뭐 어제는 누구하고 뭐 어쩌서 뭐 어디 갔는데 또 어땠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교수님이니까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건데 말이야. 너 그거 혼자 망상 드라마 쓰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 되게 높다는 거 너 혹시 알고 있니? 응? 누굴 괴롭히는 것도 말이야 막 못나다고 막 괴롭히는 게 아니야. 너 지나가다가 못난 사람 저 못난 새끼 저 괴롭혀야지. 너 그런 생각 드니? 너 뭐 좀 한심한 사람도 보면 막 유튜브 보고 막 뭐 블로그 가서 막 악플 달고 그래? 아니야.
우리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뭐 못났든 만만하든 뭐 어쩌라고. 뭐 그것도 정성이 뻗쳐 누구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것도 나름 뭔가 그 사람하고 무슨 건수가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이용 가치가 있거나 관심이 가야 하는 거다. 근데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넌 맨날 뭐 이렇게 멘탈이 나갈 일이 많고 상처받을 일이 많냐. 너 이거 말이야. 네가 다른 사람 또는 이 상황적으로 학교, 모임,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자의 상황적 파악 부분에서 네가 이거 망상을 일으키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교수님하고 공부하자. 너 공부해야 돼. 어? 너 이 기능을 좀 고쳐야 돼. 이 기능 고치지 못하면 이거 너 업무적으로나 또 돈 버는 부분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너 이거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머리, 사업 수완의 머리가 너 따로 있다. 이게 연관 많이 되니까 어때? 이거 잘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지 않니?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우 꼬셔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꼬셔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 꼭 나오는 해결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하시는 멀티태스킹이 드디어 나옵니다. 멀티태스킹. 요게 여러분들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개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구도를 잡아보시면 되죠. 진상기가 있는 분들은 이기적이고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요. 상처 취약자, 멘탈 취약자인 부분들이 영향이 크고요. 이런 분들은 다시 이해력, 이해 전달력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냐? 멀티태스킹 능력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 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왜 그렇게 문제가 있고 뭘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상명에서 출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출계. 어떤 경계, 세계, 차원적인 세계를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거 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을 풀어내서 출계 수련 또 출계에 관련한 어떤 이해적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좀 난 좀 상처에 취약한 것 같고 멘탈도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오해, 오류 이런 게 생겨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자꾸 상처받고 이랬구나. 이렇게 좀 와닿으신 분들은 잘 새겨 들으셨다가 나중에 뭐 2부 강의, 혹시 모르죠. 또 3부 강의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파일 올리면 그때 꼭 들으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